오늘도 에픽 체인지. 네, 오늘 친구가 함께하는 영화 한 스푼. 오늘 어떤 영화죠? 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1982년작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네. 좀 전설적인 영화입니다. 네. 일단 이런 전설적인 영화를 겨우 15분의 시간 동안 설명한다는 것,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걸작에 대한 결례입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는 네. 레전드에 대한 네. 이해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일단 목록부터 하십시다. 네. 전설에 대한 이해. 네. 예.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화 좀 간단한 줄거리 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이 되었죠. 네. 하지만 우리의 원더키드는 없습니다. 네. 예. 우주 여행도 아직은 먼 이야기죠. 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 또래들 40대 중반들이 이제 소시적에 봤을 법한 그 SF 영화들의 상당수가 1990년대 후반 혹은 2000년대 초반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보캅의 배경은 1990년대예요. 맞아. 대망의 21세기가 시작되고도 20년이 더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0년이죠. 하지만 그 영화 속 상황들은 대부분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미래에 대한 기대 혹은 불안을 품고 보았던 그때 그 시절 그 영화들의 시효는 이미 끝나버린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예측 못한 것은 기술의 발달 수준일 뿐이지 그 영화들이 보여준 어떤 비전이라던가 세계관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하필 왜 진짜 2019년에 했을까요? 일단 블레이드 러너의 그 2019년은 과연 실현되지 못한 채 과거가 되어서 사라져버린 신기루 같은 허상의 시간일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네. 이미 과거가 되긴 했죠. 네. 하지만 이 영화 블레이드 러너가 지닌 가치도 또 영화 속 2019년의 도시가 보여주는 풍경들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일단 이 영화의 줄거리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고도로 발달된 미래 사회에서 항상 인간의 나오는, 편의를 위해서 이제 인조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보다 더 우월한 신체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리고 예고된 수순처럼 당연히 그들이 인간한테 반기를 들어요. 처음에 내용이 좀 뻔한 예, 스토리였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네.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네, 맞아. 블레이드 러너가 이 분야의 최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82년도면 이게 예. 말이 잘 안 돼. 그리고 이게 마냥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아닌 게 우리에게는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죠. 네. 인공지능에 느끼는 인간의 그 위협, 인간의 위협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간이 느끼고 있는 위협은 그 인공지능으로 대체돼서 사라지게 될 직업군들이 무엇인가 같은 논의들로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죠. 기술의 발전은 분명 영화보단 더딥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영화와 현실 사이의 벽을 관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블레이드 러너가 보여주고 있는 갈등은 일종의 개그 문제입니다. 이건 굳이 인공지능을 장착한 영화에서는 레플리컨트로 불리고 있죠. 그러한 인조인간까지 끌고 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는 진행형의 문제입니다. 영화 속 레플리컨트의 주요 목적은 인간이 꺼리는 혹은 할 수 없는 굳은 일을 시키기 위함이죠. 쉽게 말해 좀 더 극대화된 3D 업종에 종사시키기 위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물론 인간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신체 능력을 지닌 그들은 그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처럼 아니 어떤 면에서 인간보다 더 인간적으로 사고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지극히 비인간적인 대우죠. 수명이 제한돼 버리니까요. 그렇지. 4년이라. 예, 사실상 노예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영화에서는 고작 인간과 레플리컨트로 나누고 보고 있을 뿐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성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여성, 비정규직, 외국인, 성소수자 등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차별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몇 년 전 이제 박근혜 정권 때의 일인데요. 박근혜 정권. 네,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분은 그거였어요. 2년간 고용하고 퇴사시키니까 일을 짧게 한다,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고용 기간을 더 늘려서 4년으로 연장시키겠다. 근데 원래 이게 애초의 취지는 비정규직으로 2년을 일하면 그 다음은 원래 정규직으로 해야지.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늘려버리니까. 정규직 고용하기 싫어서 잘라버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유명무실해진 건데 그렇다면 이 법의 맹점을 채워 넣어야죠. 정책적으로. 단순히 비정규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더 늘리겠다. 이거는 그냥 더 속 편하게
마음 편하게 부려먹겠다는 소리밖에 안 네.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던지고 싶은데요. 네. 영화 속 레플리컨트의 수명이 몇 년이었습니까? 바로 4년. 4년이었죠. 네. 바로 4년이죠. 레플리컨트를 만든 이 타이렐 회장, 극중에서 로이 베이티한테 결국엔 죽음을 당하는데요. 그 수명 연장을 요구하는 로이 베이티에게 타이렐 회장이 그렇게 말하죠. 어차피 생명은 유한한 거다. 무한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의 삶에 만족하라고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타이릅니다.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권력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위선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엔 그거죠.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생각은 맞아. 없다. 그냥 네가 알아서 너의 현실에 만족하렴. 착하지? 이 소리인 거예요. 앞서 말한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하면서 명분으로 내세운 말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결국 영화의 말미에 데커드는 임무에 성공하고 탈주한 레플리컨트들은 모조리 결국에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레플리컨트 로이 베티는 데커드에게 자신의 삶이 짧았지만 기적과도 같은 순간의 연속이었음을 토로하죠. 그 마지막 장면, 그 유명한 마지막 장면. 나는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많이 보았다. 어디에 뭐 전투에도 참가하고 뭐 황금빛으로 불타오르는 은하계의 성운도 보았다. 근데 그 장면이 참 이제 저도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반전이 됐을까? 저는 사실 죽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죽일 네. 줄 알았으나 네. 결국엔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남기기 위해서 살려둔 거겠죠. 감독이. 이게 4년, 수명이 4년, 네, 사람으로 4년이에요. 치면 악이에요. 네, 악이죠. 우리 송프로님 딸 정도 되는 나이일 겁니다. 네. 만약에 송프로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정색을 하고 나는 아빠가 보지 못한 것을 많이 보았어. 이렇게 말하면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웃길까요? 하지만 그 어린 아이의 삶에도 기적 같은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걸음마를 했던 순간이라던가 네. 처음 어떤 뭐 아이스크림을 먹었던 순간도 그런 기적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저마다의 생명이 품고 있는 이런 어떤 기적과 같은 가치, 하나의 우주를 가려버리는 게 결국엔 차별이라는 벽일 거예요. 이 영화에서 인간과 레플리컨트의 차이는 결국 어떻게 태어났느냐일 뿐입니다. 그냥 인간과 인간의 결합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은 제조가 된 말 그대로 제조가 된 그 차이죠. 뭐 인간답게 살려면 또는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오래 살려면은 잘 태어나야 된다는 소린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금수저, 흡수저 이론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본 거죠. SF 장르라는 건 결국 오지 않은 미래를 지금 우리가 발딛고선 현실을 투영시켜서 그려낸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존재를 배척하고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착취와 억압의 근거로 삼아 작동해 나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풍자와 우울한 상상이 담긴 영화가 바로 블레이드 러너인 것이죠. 다만 이제 다른 존재를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의 자화상을 담은 영화인데 그런 영화치고 그 안을 채우고 있는 요소들은 좀 다양성이 턱없이 부족해요. 저는 이거를 이제 단점으로 지목을 하고 싶습니다. 이 영화를 이제 이끌고 나가는 존재들은 다 영어를 사용하는 1세대 영미권 백인, 남성, 그리고 철저한 이성의 중심의 사고관인 거죠. 또 거기서 그 타이레사의 그 레플리컨트 숀영, 배우 이름이 숀영이거든요. 숀영이 연기하는 레플리컨트와 데커드가 꼭 그렇게 연애를 해야 될까요? 별로 케미가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부분, 이 대목에서 둘이 사랑에 빠져줘야 돼 하는 식으로 그냥 급 전개가 되잖아요. 네. 굳이 꼭 그렇게 둘이 연애를 해야 될까요? 82년 예. 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아마 시대를 관통한 걸작인데 아이러니하게 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또 단점도 있네요. 예. 네. 보통 고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공정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을 하면은 그 시절엔 다 그랬다, 그런 거 몰랐다, 그런 거 일일이 트집을 잡으면은 볼 수 있는 영화가 어디 있겠냐라고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요. 그것이 시대의 한계였고 그때는 설령 몰랐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뭐 언어가 없고 어떤 인식이 그 지점까지 나아가지 못해서 몰랐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맞아. 예, 뭐 옛날에 노비가 있고 노예가 있고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땐 다 그랬어요. 인간이 평등하다는 가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면은 결국 지금 이 순간의 문제도 개선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사회의 문제라는 것도
하나가 단절되고 새로운 게 빵 터지는 게 아니라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이니까요. 네. 말이 좀 길었습니다. 네. 네. 제가 송프로님께 네. 송프로님이 본 버전이 제가 네. 본 것과 다르다고 말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예. 블레이드 러너는 원래 이제 개봉 당시 흥행과 비평 모두 이제 처참하게 실패를 한 영화였습니다. 82년도에 완전히 실패한 거죠? 예, 네. 실패했어요. 그때 또 비슷한 시기에 E.T.가 개봉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E.T.도 제가 좋아하는 영화입니다만 굉장히 좀 상반돼 있잖아요. 그렇지. 블레이드 러너는 굉장히 차갑고 어둡고 우울하고 그리고 좀 다른 존재와의 어떤 대립 갈등을 그리고 있는 영화고 E.T.는 E.T.는 굉장히 밝고 따사로우면서 따뜻하고 다른 존재와 교감하고 그들을 포용하는 요거 네, 손가락 네. 그런 영화이고요. 원래 어쨌든간 그렇게 처참하게 실패했는데 이게 무가판권 시장에서 비디오와 레이저 디스크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 네.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비디오는 사실 이게 테이프가 잘 씹히니까 레이저 디스크 이제 판처럼 돼가지고 좀 컸죠 그때는. 저도 뭐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런 게 있다고 이제 방송에서만 봤죠. 레이저 디스크로 이게 계속 이제 판매가 되고 대여가 되면서 인기를 모으고 재평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1993년에 감독판이 개봉을 해요. 디렉터스 컷이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감독판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지금은 좀 팬서비스 어떤 상업적인 고려가 많이 적용을 한 건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감독의 의도에 가깝게 어떤 예술적인 욕망에 의해서 탄생한 버전 그 디렉터스 컷이라는 게 어떤 예술적인 동기에서 탄생한 게 더 컸죠. 아까 제가 이제 녹화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때 그러니까 디렉터스 컷에서는 그 마지막에 로이 베티의 죽음을 보면서 데커드가 하는 나레이션이 삭제가 되고 그 둘이 도망가는 장면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디렉터스 컷에서는 그냥 그 누구죠? 그 지휘가 그 블레이드 러너를 지휘 감독하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네. 유니콘을 놓고 가고 네. 안 됐어 뭐 하지만 누구는 오래 사나 이렇게 이 말을 딱 떠올리고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딱 문이 닫히고 엔딩 크레딧과 엔드 타이틀 음악이 올라가서 영화가 끝나요. 그리고 이제 일단 기본 틀은 지금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블레이드 러너의 기본 틀은 그 디렉터스 컷에서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조금 사소한 장면을 몇 개 바꾼다던가 뭐 색감을 좀 바꾼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2007년에 최종 버전인 파이널 컷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2007년에 미국 영화연구소가 선정한 100대 걸작에 오르게 됩니다. 97위로. 네. 사실 뭔가 좀 순위가 낮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네. 그래도 어쨌든간 의미가 있는 거죠. 무려 100대 네. 걸작인데 네. 여기 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거죠. 음. 개봉 당시에는 이제 감독인 리들리 스콧 본인도 이 영화가 이렇게 후대에 재평가되는 모습을 예상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뭐 영화를 둘러싼 철학이니 뭐니 하는 모든 담론 이런 잡다한 이야기는 다 뭐 제쳐두고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굳이 크지 않아도 그냥 인생의 그림 한번 그려보십시다 우리. 그렇게 그려보면 언제가 됐든 간에 거기에 호응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또 이제 부족한 빈 곳을 채워서 더 멋진 그림을 완성시켜 줄지도 모르는 거겠죠. 뭐 당대에 이루지 못한 꿈일지라도 시간이 흘러서 후대의 재평가와 어떤 당사자의 리터치에 의해서 완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마지막에 요 지금 말이 좀 한 문장으로 연결하면 친구님 봤을 때 네. 체게바라의 제가 어떤 격언을 여기다 적어놨는데요. 네. 체게바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리고 가슴에 불가능한 꿈을 품자. 이상. 네. 뭐 오늘은 아무래도 신구님이 사전에 좀 정리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뭐 질문보다는 북치고 장구 근데 다 했습니다. 아마 이거 저도 82년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예, 그리고 왓챠 플레이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좀 20차평을 예. 준비하신 게 있어서 예. 시대를 앞서가 그리고 여전히 시대와 교감하는 걸작. 시대를 앞서간 그리고 여전히 시대와 교감하는 걸작. 제가 써놓고도 좋네요. 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영상과 신구님의 조언자 네, 신나게 그냥 네, 밤길을 폭발시키며 네, 워낙 이걸 사전에 영화 좀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스크립트를 준비했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런 관점으로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도 이 촬영하고 이제 저도 이 좀 신부님 말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볼 예정인데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 있어요? 마지막 레전드에 대한 네, 예의를 다시 한번 네, 맞추고. 예. 네, 레전드. 네, 레전드. 예. 여러분들 꼭 한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를 앞서가 그리고 여전히 시대와 교감하는 아, 글자. 그리고 파이널 퍼스 그 네이버에 보시면은 음. 네이버에서 구입은 5,000원이고요. 대여는 1,300원입니다. 아,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에 또 신부님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해피 파이어!